반갑습니다. 김성심 인사드립니다. 제가 말을 좀 너무 빨라요. 그리고 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항상 이런 무대에 쓴 거는 한 번도 이렇게 서보질 않았어요. 그러나 애터미를 만나서 이렇게 제가 돈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와야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저는 서두에 항상 꿈을 얘기해요. 꿈. 여러분 꿈 꿔보셨어요? 어렸을 때 꿈은 다 꾸었죠?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시면서 미팅을 할 때 사장님 어렸을 때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90%가 깜짝 놀래요. 내 꿈이 무엇이었나? 정말 그 깜짝깜짝 놀라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어렸을 때 꿈은 다 있어요. 다 있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가리키고 신랑 뒷바라지 하면서 내 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신랑은 어떻게 돼요? 남편들은 처자식 먹여 살리느냐고 자기의 꿈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저는 김성심의 꿈은 뭐냐면 나는 여왕처럼 살고 싶어 하는 꿈을 꿨어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0세부터 30세까지는 준비를 한다죠.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석세스에서. 그리고 30세부터 60세까지는 일을 한대요. 저 역시도 30세부터 60세까지 인생 목표를 55세까지만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노후를 90세까지 있는데 이 노후를 내가 여왕처럼 보낼 것이야 라는 꿈을 꾸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30세에 이 내가 준비할 시기에 내가 공부를 많이 배웠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저를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저는 창피하지만 창피하지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처럼 절대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외쳤어요. 마음속으로. 내가 홀로서기 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는 60세의 노후에는 여왕처럼 살 거야 라고 꿈을 했어. 어떻게 여왕처럼? 요새는 왕자에서 태어나가지고 자식이 왕이 아니잖아요. 돈만 있으면 여왕처럼 살 수 있는,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 2,000평에다가 정말 차도 내가 운전하지 않고 김기사 차 대기 시켜. 이렇게 우아한 삶을 저는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일만 하면 잘 살 줄 알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남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않고 남 잠잘 때 잠자지 않는 노래방 아줌마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뒤돌아 딱 보니까 50세 내 인생을 뒤돌아 보니 그저 무수리처럼 살 수밖에 없는 내 위치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아직도 무수리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1%의 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된 거야?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1%의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그걸 너무너무 욕망에 가졌어요. 이 여왕처럼 살 수 있는 그 도구가 없을까라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요, 내가 1%의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톰미라는 화장품이 천사의 날개를 딱 하면서 노래방 아줌마한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화장품을 쓰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제가 여왕처럼 살 수 있는 꿈이 있기 때문에 옷은 싸구려 옷을 사 입었어요. 정말. 그런데 이 화장품은 어떻게 해요? 피부를 가꿔야 되기 때문에 비싼 화장품, 명품 화장품만 아주 쳐발랐어요. 왜? 내 꿈이 여왕처럼 살 수 있는 꿈이었기 때문에. 내가 20년 50세에 정말 잘 살아가지고 예쁜 옷을 입으면 얼굴이 쪼글쪼글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우 저 여왕님 얼굴이 왜 졌다래 하고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계속 가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래방 아줌마 같은 내 모습을 보니 우울증이 빠지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나한테 행운이 온 거야. 아톰미 화장품을 바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보습이라든가 사용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생각이 이랬어요. 어머, 도대체 이렇게 좋은 물건 이렇게 싼 가격에 판다면 여기에는 무엇인가 있겠구나 하면서 석세스 세미나 사장님들처럼 이런 자리에 앉아서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망치로 딱 맞는 그런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왜 망치를 때리는 충격을 받았느냐면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 살고 싶지 않아. 왜? 아버지가 그전에 내가 어렸을 때는 사람이 나오면
서울로 보내고 망아지를 나오면 제주도로 가는 속담이 있었어요. 그때는 배워야지만 내가 잘 살 수 있는 그 도구가 나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그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니까 양반김씨 집안에 태어났다고 여자는 자고로 집안에서 예쁘게 자라서 시집가면 그만이라고 땡 하고서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너 어떻게 해? 나는. 그래서 아버지처럼 절대 살고 싶잖아 라고 외쳤는데 나도 역시 아버지처럼 살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가 봤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들고 샀는지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내가 시대를 발맞춰서 간 사람인가 아니면 뒤떨어진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지금 당장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저도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서 앉아서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따만한 모토로라 휴대폰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만 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야 그거 낭비 아니야? 집 전화가 있는데 무슨 전화가 기기가 필요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있고 그리고 아이들 손에까지도 지금 휴대폰이 들려있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노래방을 어떻게 하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고 노래방을 500원짜리 코일 나왔을 때 아시죠 여러분? 500원짜리 코일 나왔을 때 어머 신기해 노래 500원 넣으니까 노래가 나오네 하면서 저는 고객으로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한 찌꺼기를 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노래방을 내가 차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1억씩이나 들여서 차렸던 노래방이 나를 여왕처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고작 1억을 투자했는데도 3,400밖에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박한계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는 맞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성공의 법칙을 몰랐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20년 동안 일했지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그 성공의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헛고생을 했구나. 시간 낭비를 했구나 하면서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애터미가 이 회사가 무점포 마케팅이라는 거 아시죠? 유통회사인데 무점포 마케팅 그죠? 무점포 마케팅인데 무점포 마케팅이 뭐가 있죠? 회원제가 있어요. 그죠? 회원제가 있고 두 번째는 TV 홈쇼핑 있고 세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 있죠.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박한계 회장님께서 이 회원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박한계 회장님께서 인터넷 회사를 12년 전에 했다가 쫄딱 망했다고 하셨죠. 근데 박한계 회장님께서는 머리는 참 이상하고 시대를 정말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그때 10년 전만 해도 저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어떤 속담을 들었냐면 어머 앞으로는 인터넷 백화점이 대세래. 어머 앞으로는 네트워크가 대세래. 이런 속담 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터넷 백화점은 나는 인터넷 껐다 켰다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업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박한계 회장님께서 17년에 인터넷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17명을 가지고 이제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이 회원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박한계 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때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박한계 회장님께서 TV 홈쇼핑이 생겨가지고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제품 설명도 모르고 단상에 오면 발발발발 떠는 아줌마들을 위해서 홈쇼핑에다 제품을 계속 설명을 때려주겠노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방송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글로벌로 나가서 전 세계가 회원 등록이 어느 정도 다 되면 지금은 제품이 주력 상품을 2개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수만 가지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모두 런칭을 시킨다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맞아. 이제는 앞으로는 인터넷 백화점이 대세야. 그렇다면 박한계 회장님께서 초창기 멤버가 할머니 할아버지 60대 아줌마 17명 있을 때 그 사람들만 모여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맞았을 때는 조금 나서 50대 아줌마가 모여 있었어. 이렇게. 그런데 그때 회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들한테 절대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막 외치셨어요. 저는 그런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여러분같이 손가락 부대가 따라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들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시대는 가고 내 시대가 와서 지금 준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자식들이 와서 인터넷 우리 애터미 집게서를 끌고 나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한 거예요.
맞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애터미 주식회사가 절대 성장이 되지 않는다고 외쳐도 애터미 주식회사, 우리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이 회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무엇 때문에? 두 번째, 제품 때문에요. 제가 엉망진창이죠? 두 번째, 제품 때문이에요. 제품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제가 먼저 제품을 써보고 정말 이렇게 싸고 이렇게 좋은 제품은 아톰미 하면 이제 시작이야.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조그마한 구멍깨개를 시작하다가 이제는 내가 여기서 계속 좋아 하면 인터넷 백화점 사장님이 되겠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여러분들도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제품이요, 진짜로 좋고 싸면 나도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알아보기 시작한 게 뭐냐면 수익구조예요. 수익구조. 이 수익구조를 알아보기 시작하는데요, 6개월까지 제가 몰아들은 거예요. 6개월까지. 정말 내가 이 머리가 빠가가 된 것 같아. 빠가가.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못 알아듣는지 이다구 총장이 와서요 얘기하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제 강의를 하는데 그 한 얘기 또 하고 했어도요 답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밤탱이 밑에 밤탱이만 쪼르륵 모여 앉아가지고는 생각 없이 사는 엄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내 가슴 속에는, 그리고 그 엄마들 마음 속에는 나도 인터넷 백화점 사장님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에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밤탱이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슈퍼 온탱이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도. 나는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사업을 할까? 나는 이게 지도다. 그렇다면 항상 이성윤 박사님이나 회장님이나 말씀하실 때 머리 공부를 하자. 머리 공부를 하자. 왜?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게 빨아주지 않으니 다른 사람보다 듣는 얘기 뚜둑뚜둑 한 번도 여기서 이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영부영할 때 나는 머리 공부부터 먼저 시작하자.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요 성공할 때까지 이 애터미 저기 시스템에 한 번도 이탈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감기가 들어도 아파 죽어도요 이 자리에는 저는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 제품 수익 구조를 배우고 또 배우고 해서 그나마도 하는 척이라도 지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 공부. 저는 마음 공부. 네. 역시 인기는 달라. 인기는 달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못 배워도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애터미만이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터미만이. 그래서 이 마음 공부, 정말 저는 이 가슴에 이 마음 공부를 많이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그러시잖아요. 돈이 없어도 되고 이쁘지 않아도 되고 나이가 먹어도 되고 다 되는데 이 제품이 좋지 않다고 한 사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일은 내가 정말 하나도 없어도 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웃집 오빠를 저 오빠는 이혼까지 하셔서 너무 없으니까 이 일을 같이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빠 한번 같이 설명을 여기 가서 들어보자 해가지고 이 석스 세미나에 앉혔는데 정말 그분을 성공을 시키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회장님이 석세스 세미나 갈 때 어떤 강의를 하셨어요? 정말 초창기에 힘들었을 때 강의하셨죠.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가지라고 하시면서 정말 몸에 병이 일었었고 그리고 희망을 가져야지만 아이들 때문에 살아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가졌을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희망이 없지만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가지라고 하면서 계속 외치셨잖아. 어? 그런데 저는 회장님이 막 울으시면서 같이 강의를 들고 막 눈물을 철철 흘려가면서 우는데 누구 때문에 울어요? 그 불쌍한 오라버니 때문에 우는 거야. 그런데 그 오라버니를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엉뚱한 짓을 하고. 아무리 회장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줬다고 그렇게 외쳐도 내 마음에 절대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아무리 망아지를 갖다가 물을 먹이려고 물가까지 끌어다 주는 건 여러분 스폰서고 여러분 주위 사람이지만 본인이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절대 마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느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몸 공부예요. 몸 공부. 내가 이거를 성공하려면은 내 육신이 부서지도록 몰입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요, 밤탱이지만 그런 것 정도는 장사꾼이라 알아요. 안다니까요. 장사꾼은 돈 누나 보면은 쫙 안다니까. 이 통박으로, 어? 통박으로 안다고요, 통박으로. 여러분, 통박이라도 잘 굴리고, 눈치라도 있어요, 눈치. 그래야 5천만 원을 갖지. 얘 눈치도 없어가지고 맨날 어영부영 다니면 그 5천만 원이 내 거가 되냐고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예, 맞죠? 예. 대가집을 해야 되잖아요. 대가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터미 주식회사 이걸 알았을 때 이런 공부가 다 끝나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성공의 8단계, 정북향의 원리. 박항 회장님 저는 정북향의 원리를 했어요. 그리고 농부의 법칙. 정북향의 원리는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북쪽 이쪽으로 손가락질을 한다 하도 나침판을 놓으면 그 나침판 놓는 데가 북쪽이잖아요. 아무리 지금 시대 흐름에 인터넷 백화점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백화점은 절대 안 된다고 해도 분명히 인터넷 백화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좋은 물건 싸게 파니까.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이 회사는 나와 상관없이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 회사를 딱 잡았어요. 기회의 신이 있다고 그랬죠. 기회의 신. 기회의 신이 있는데 그 기회의 신이 앞머리가 무성하고 저울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앞머리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울질을 했어요. 장사꾼이니까 저울질을 한 거예요. 왜? 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노래방을 했기 때문에 3,400을 벌었어요. 제가 노래방을 하면서. 저는요,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해요. 여자지만. 통박을 잘 굴리고 눈치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3,400을 벌었는데 여기에서 저울질을 한 거예요. 애터미 주식회사하고 노래방하고 5년 후를 저는 봤어요. 애터미를 했을 때 5년 후에 나의 모습. 그리고 노래방 했을 때 나의 모습. 근데 노래방을 3,400을 벌어가지고 여왕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애터미는 지금 시작해서 사촌언니하고 둘이 딱 시작했는데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만 나는 애터미의 5년 후는 나는 분명히 여왕처럼 살 것이다. 이런 확신이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성공의 8단계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세요라고 하죠. 성공의 8단계가 뭐에 있어요? 처음에 꿈과 목표 설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단이에요. 저는요, 꿈과 목표는 이 회사를 보고 5년을 목표 졌어요. 처음에 5년을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결단은 노래방을 딱 접었어요. 그래, 나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어떤 게 이익이고 어떤 게 손해난 걸 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노래방을 같이 투잡을 한다 하면 양쪽 다 힘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한 번 버릴 때는 과감하게 손해보자 해가지고 그 노래방을 2,500에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애터미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단을 했죠. 그런데 제 마음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까? 안 되죠. 이 제품들을 친구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전달을 했더니 그 친구들이 제대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걸 지네들한테 정보 전달을 하려고 갔는데 나는 못 팔아 하면서 계속 자기한테 누가 팔을 해? 쓰라 그런 거지. 그죠? 막 까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파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파는 거라겠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어요. 저는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지 내가 들고 다니면서 파는 게 아니에요. 파는 시절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 말을 안 듣고 길을 막느냐고, 길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왜? 끌려왔든 억지로 왔든 이 자리에 일단은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은 들릴 것이고, 듣는 귀가 안 열린 사람은 아유, 그거 별것도 아니야, 그냥 집에 집구석에 들어갈 것이고. 아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했다고. 무식하면 이렇게 용감한 거예요. 예. 앞뒤 안 보고 그냥 막 질러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5년을 걸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네터미를 얘기를 하면 돈이 안 돼 하고 다녀요. 돈이 안 돼. 여러분들이 농부의 법칙 아세요? 회장님한테 들었죠? 농부가 쌀 5가마니가 있어요. 우리가 가족이 1년 내내 먹고 살아. 근데 농부가 쌀 5가마니를 하려면 쌀 5가마가 내가 피나는 노력 없이 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저는 1년 농사를 졌어요. 5년 장기 목표를 딱 하고 내 5년에 내가 총무부장을 갈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제가 지금 내년이면 총무부장 갈 수 있어요. 자동으로. 박수 좀 쳐주세요. 그리고 1년 목표를 했어요. 1년.
1년 내가 농사를 짓자. 1년 단기 목표로 내가 200만 원을 벌자. 박한기 회장님께서 우리 개인 중에 정말로 소중하고 큰 돈이 얼마냐고 외쳐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들 몇 천만 원, 몇십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박한기 회장님 마음속에는 200에서 400이라고 했어요. 그 수당 체계가 거기에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200에서 400이 없으면 여러분들 가족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0에서 400이 정말 소중하고 큰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200에서 400을 1년에 이뤄내자. 1년에 이뤄내자 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들 내가 보니까 거의 6개월부터 8개월, 12개월 이러면 딱 끝나더라고. 200만 원, 200에서 400이. 그리고 박한기 회장님의 그 마인드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안 놓쳤느냐면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 나는 이 국내에서는 5년 동안만 강의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해외로 나갈 것이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나가시잖아요. 여기 국내에서 강의 잘해요? 안 하셔요? 안 하시잖아요. 지금 해외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회장님도. 그리고 나서 그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그 박정수 총장님이 계시죠. 박정수 총장님까지 저는 스폰서를 잘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박한기 회장님의 창립자, 박한기 회장님은 뭐예요? 이 회사를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죠?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려면요, 오너의 마인드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오너의 마인드를 정확하게 읽고 영순위를 하셔야 돼요. 영순위를 알아세요. 영순위가 어디냐면 우리 영혼을 수중히 생각하고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기다. 그게 영순이에요. 그 회장님 마인드예요. 그 영순이의 사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적어야 되지, 내가 성공의 8단계대로 가면 됩니다 라고 쓰는데 머리로는 그냥 달달달달달 이우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머리로 하는 사업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김성심은요, 이 성공의 8단계도 외우는데요, 아마 1년 걸렸을 거야. 그런데 나와 회사 관계는 요 두 가지는 정확하게 했어요. 요 세 가지. 회장님 영순이와 요 세 가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회장님 마인드를 모르고 내가 꿈과 목표 설정 정확하게 하지 않고 결단이 없으면 명단 작성, 초청 이런 것도 절대 소용이 없어. 그거는 일을 하면서 나 알아지는 거야. 일을 하면서. 저는 나와의 이게 상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다음 게 넘어가질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계속, 스폰서들이 계속 와서 같이 하자고 질질질 끌려다니면 내가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배를 타서 강 가운데에 목표 지점이 없으면 배가 둥둥둥둥 뜨고 다니죠. 그 가운데서.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확한 목표 설정이 없고 결단이 없으면 맨날 그냥 질질 끌려만 다니지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김성심은 밤탱이지만 내가 목표 설정을 5년, 1년 단단계 농부의 법칙을 감안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 하면 온탱이만 찾으러 다녀. 온탱이만, 사업자만. 이건 아니에요. 저는 김성심을 어떻게 했냐면, 그래, 쌀 5가마니를 하려면 내가 밭을 만들자. 이 밭이 있어야 심을 거 아니에요. 이 밭은 뭘로 했냐면 소비자하고 밤탱이들. 저는 소비자하고 밤탱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소비자만 나오면 거기서 부업자가 나오고 사업자가 나오지, 금방 사업자를 찾으러 다니면 절대 밭이 안 읽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밭 만드는 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씨가 나와서 새싹이 나오면 여러분 내내 농사를 짓죠. 여기에 병 걸리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밭에다가 농약 줘요? 안 주는 거예요. 농약을 내가 사서 주고 내가 여기에 풀이 나면 풀을 매주고 내가 갖고 와야지 내 거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이웃 사람이 내 밭에 와서 그걸 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농부의 밭을 대가집을 분명히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8개월 만에 딱 오토가 딱 되더라고요. 8개월 만에. 여러분 박수 좀 쳐주세요. 밤탱이가 해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오토 판매사가 딱 되는 순간 거기서는 제가 또 배수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배수의 법칙. 그래, 내가 200만 원까지는 내가 너무 힘들었다. 스폰서가 하잖아도 파트너가 하잖아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토가 어떻게 됐든 됐잖아요. 이걸 오토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지 않아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오토가 되고 나서는 1년 만에 200만 원 벌었지만 내가 2년에는 내가 1000만 원을 벌자. 왜? 배수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1년에 이 돈을, 시동이 딱 돌아갔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년이 딱 되면 1000만 원이 싹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는 일이라면 200만 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동이 걸리면 그냥 확 배수의 법칙으로 확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2년, 3년 만에 내가 이 리더스킬에 들어가자. 대부분 스폰서들 쫙 보니까요, 3년 만에 다 끝났더라고. 3년 만에 정상으로 올라가신 분은 3년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나도, 내가 지금은 시작했지만, 분명히 나도 저 자리에서, 나는 마이크를 짚으면 덜덜덜덜 떨리지만, 나도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 애터미 식구들한테 뭔가를 1%를 내가 봉사를 하자.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계속 공부하고, 내 센터에서 쓰는 작업 연습을 했어요. 쓰는 연습. 왜? 이런 날이 올까봐. 아니, 내가 올라가기 싫어도 회장님이 자꾸 올라가면 여기서도 덜덜덜 떨으면 어떡해. 처음과 끝이 달라야 되잖아요.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당대하리라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걸 내가 노력해서 내가 환골탈태해서 좀 변화되는 모습. 여자의 변신은 무죄. 그죠? 여러분 변합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터미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애터미 쫙 바람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애터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불 때 여러분 바람 분다고 연을 그냥 띄우면 띄워져요? 안 띄워지죠? 저기서 컴플렉스 둘이서 띄워야 돼요. 저기서 한번 잡고 하나는 당기고, 그래서 얘 놔 그러면 같이 동시에 뜨면 여러분 딱 뜨죠? 그런데 거기 컴플렉스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쫙 여기서 당기고 저건 잡아놓으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기법이 딱 뜨면 그 기법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어도 확 꼬꾸라지잖아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생각을 경영하라는 것은 내 조직을 어떻게 성장시킬까를 고민하고, 왜 안 되는가를 고민하고, 왜 되는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요. 모든 일을. 대부분들 일을 하다 보면요, 길 때 사정없이 켜야 되는데 길 때 남기고 맨날 와서 강의만 하려고 그래. 길 때 사정없이 키세요. 판매사, 오토 판매사 만들려면 길 때 상하정에 키고 어느 정도 앉아서 테이블 미팅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처럼 이제는 돈이 되면 서서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서. 서서 강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애터미를 정말 성공하시려면 내가 정말 될 수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나는 이 애터미 룰에서 내가 정말 파리처럼 막 춤을 추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환골탈태가 돼버리고 모든 사람과 같이 정말 성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하시고 기법을 배우세요. 기법. 아셨죠? 다음에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